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영광을 다시 꺼내보는 날입니다. 디트로이트가 또 해냈습니다. 13연승, 프랜차이즈 타이 기록. 배드보이즈 1, 2기 시절에만 가능했던 그 기록을 드디어 다시 세워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상대는 영상 후반부부터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2년 전 우리에게 전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최대 연패 28연패라는 치욕을 안겼던 그 팀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네, 그 팀을 상대로 14연승 프랜차이즈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이건 그냥 농구가 아니라 운명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이 팀이 제 새끼 같아서 그래요. 네, 근데요, 오늘 인디애나전 솔직히 이렇게 접전으로 갈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3쿼터까지는 완전히 우리 페이스대로 넉넉하게 이기고 있었는데요. 문제 4쿼터만 아니었으면요. 네, 13연승의 기록도 너무 좋고 끝까지 어쨌든 이겨냈던 거, 커닝햄 위닝샷 다 좋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높은 기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부 1위 팀이니까 분명 4쿼터 대추격 허용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디애나가 잘한 건 인정합니다. 네, 시아캄의 활약, 맥코넬의 헛슬, 자레이스 워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슛들이 계속 들어갔었고요. 네, 그런데 그걸 잘하게 만든 것도 우리였다는 점, 수비와 공격에서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커닝햄을 지적하고 싶어요. 네, 오늘 24점 11리바운드 6어시 3턴오버, 야투율 44%, 뭐 괜찮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게임 내에서는 4쿼터 한정에서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볼 소유가 너무 길어요. 네, 평소 커닝햄은 패스 퍼스트 마인드를 기반으로 2대2 게임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타입이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아이솔레이션 비중이 확 늘었어요. 네, 물론 인디애나가 맥코넬 레마드를 붙이면서 미스매치를 일부러 유도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평소 같으면 코너 슈터, 롤러, 오프볼 움직임 이런 거를 살릴 패스가 나왔었을 법한 상황에서도 오늘은 본인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내가 책임진다는 에이스 마인드가 넘쳐 흐르는 건 매우 좋은 요소겠지만 팀 오펜스가 죽어버리는 구간이 분명 생겼거든요. 두 번째, 흥분했어요. 네, 평소 커닝햄답지 않은 표정, 제스처, 판정항이 상대의 거친 수비에 감정이 흔들렸던 것 같고 그게 템포 조절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상대가 미스매치 아이솔레이션을 강요할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트업. 네, 포스트업이 템포 조절에도 효과적이고 좋은 공격 옵션일 텐데 오히려 인디애나의 빠른 템포에 좀 휘말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분명 우리가 이기고 있었고 더 유리했을 텐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4쿼터 팀 수비도 문제가 참 많았는데요. 자레이스 워커 득점 대부분은 커닝햄 미스매치업에서 출발했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헬프가 전혀 없었어요. 네, 커버가 와야 될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외곽 로테이션은 헐거웠습니다. 네, 분명 아사르 탐슨을 빨리 넣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투입이 조금은 늦었고 젠킨스, 자본테 같은 에너지 레벨 높은 자원의 활용도 부족했고 인디애나가 페인트 존을 잠궜음에도 무리하게 페인트 존 공략을 고집했던 점도 아쉬웠어요. 네, 상대의 전술 변화에 대한 대응이 조금 더 빠르고 공격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좋은 뎁스를 가지고도 상대의 전술 변화에 대응하는 로테이션 활용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4쿼터 중후반은 분명 아쉬웠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집중력을 찾은 점 그리고 결국은 에이스 커닝햄의 위닝샷, 이게 에이스죠. 네, 13연승이라는 부담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해냈다는 건 분명 긍정적 신호입니다. 네, 오늘은 르버트 아이비 홀랜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르버트 19점, 3점슛 3개, 1스틸 1블락, 스탯을 떠나서 베테랑 핸들러가 무엇인지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네, 커닝햄이 흔들릴 때 템포를 조절해주는 구간도 있었고 확실히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원인 것 같아요. 네, 사이즈에서 나오는 수비와
한 방씩 터트려줄 수 있는 슈팅은 감독님이 왜 클러치에 젠킨스가 아닌 르버트를 기용하는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젠킨스를 조금만 더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비, 진짜 부상 복귀 이후 플레잉 타임을 조절해줄 수 있는 시기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10분 내외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0번의 야투 시도, 12점, 3점 슛은 3개 중 2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커닝햄의 백코트 파트너도 좋지만 벤치에서 나오는 식스맨 아이비도 진짜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론 홀랜드, 공격에서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지난 시즌 공격에서의 번뜩이는 모습도 있었고 썸머리그 때도 공격력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막상 시즌에 들어와서는 공격에서 실수도 많고 너무 어설프고 참 벤치 에이스 제목이라고 봤는데 서퍼머 징크스도 아니고 참 아쉬워요. 네, 근데 또 이놈의 에너지 레벨 엄청 뛰고 달려들고 경기를 아주 난장판을 만듭니다. 네, 좋은 의미로요. 마치 심리전을 거는 것 같은, 오늘도 2번의 점프볼 상황을 만들고 공을 따내고 개싸움에 특화된 선수라 배드보이즈 모토인 디트로이트에는 진짜 딱인데 공격에서 조금만 더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디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디트팬님들의 4쿼터 패닉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7시고요. 보스턴 셀틱스 원정 게임입니다. 네, 컵 대회고요. 여기서 승리하면 토너먼트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14연승의 신기록 도전 경기가 하필 28연패를 만들어버린 같은 팀이라는 2년 만에 뒤바뀌어버린 운명적 상황, 흥미롭습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농구는 디트로이트에 오셔서 같이 응원도 해보시죠. 네, 이 영상이 커닝햄에게 닿지는 않겠지만 꼭 전할 말이 있는데요. 너는 이미 우리의 에이스이지만 하지만 팀보다 앞선 에이스는 없다라고요. 네, 에이스 이전에 포인트 가드이고 포인트 가드의 힘은 분명 팀원들의 신뢰에서 나오는 만큼 팀원들을 더 믿고 오늘 같은 시행착오 속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슈퍼스타, 우리의 절대적 에이스 커닝햄이 완성되길 바라봅니다. 디트로이트 가자!